이성환의 시사야. 문경수의 우주로 가는 밤. 필요한 모든 것을 살 수 있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식사 후 디저트로 우주 아이스크림은 어떠세요? 혹시 주말 파티록으로 뉴욕의 디자이너가 만든 신상 우주복은 어떠신가요? 맘만 먹으면 우주 식량, 우주복도 구할 수 있는 시대지만 우주여행만큼은 여전히 멀게 느껴지는데요. 우주여행, 아직 꿈 같은 일일까요? 네, 우주여행은 더 이상 소수의 선택받은 사람들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이미 수천만 달러의 비용을 들여서 우주에 다녀온 사람들도 있습니다. 민간 우주여행을 꿈꾸는 우주혁신가들의 등장으로 곧 보통 사람들에게도 우주여행의 기회가 주어질 전망입니다. 오늘 우주로 가는 밤 시간에서는 인간의 오랜 버킷리스트인 우주여행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문경수 과학탐험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우리 이소연 박사님은 왜 같이 안 나오셨어요? 네. 굉장히 많이 화제가 됐어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와 계시다는 건 모르는 분들도 굉장히 많았는데 그렇죠. 네, 저희 방송에 출연하신 거 보고 네. 다른 방송에서도 굉장히 탐내하시더라고요. 네, 저한테도 연락이 한 통 오더라고요. 왔어요? 네. 그러니까 근데 출연해 주셨나요? 혹시? 아니 그거는 제가 아직 모르겠습니다. 네. 출연시키시면 안 되죠. 그렇죠. 농담입니다. 네. 네. 아니요, 많이 알려지면 더 좋죠. 네. 그리고 그때 저희 프로그램에 나오셨을 때 우주에 대한 얘기 해주셨잖아요. 네. 우주인이 또 얘기를 해주니까 굉장히 실감나게 들렸어요. 그렇죠, 맞습니다. 네. 근데 또 오늘 마침 우주 얘기를 해야 되는 상황이어서 제가 이소연 박사님 얘기를 좀 했는데요. 우주여행에 대한 우리가 꿈이나 이런 거 가보고 싶다는 생각은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정말 가능하긴 가능한 건가요? 사실 우리가 어린 시절에 상상화를 떠올려 보면 사실 지금 시점이면 우리가 이미 다른 행성에 우주선을 타고 자유롭게 왕래를 해야 되는데 그런 걸 생각하면 좀 늦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하지만 일단 화성에 탐사선을 보낼 수 있는 시대이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리라 생각을 하고요. 기술적으로는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네, 거죠. 그렇죠. 그다음에 우주여행에 대한 많은 이슈가 있지만 특히나 이제 올해 2월 달에 영국의 우주 탐사 회사인 버진 갤럭텍이 처음으로 승객 한 명을 태우고 시험 우주 비행에 성공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때보다 이 우주여행이 현실화가 가까이 되지 않았나. 그런 한 명을 태우고 가요? 우주를? 일단은 정식으로 모집을 해서 간 건 아니고요. 우주 비행사 파일럿 조종사하고 이 한 명의 우주 여행객을 태우고서 시험 비행을 했는데 아무 문제 없이 성공했어요. 네네. 지금 이제 그런 거의 초입 단계에 와서 진짜 상업적 우주 비행? 그렇죠. 이런 초입 단계에 와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네요. 네, 사실 이런 것들이 좀 올해 딱 성공했다고 해서 바로 이제 첫 번 테스트에서 성공을 한 건 아니고요. 그 이전에 수년간 아주 오랜 기간 동안 시험병을 거쳤는데 이제 공식적으로 승객을 탑승시킨 그런 거기 때문에 의미가 더 있다고 볼 수가 있죠. 근데 보통 우주인이라고 하면 지구에서 지구의 중력을 극복하면서 막 로켓에 실려가지고 막 얼굴 막 찌그러지면서 그렇게 막 힘들게 올라가가지고 그리고 이제 우주 갔다가 들어올 때도 거의 내동댕이 치듯이 캡슐 안에 넣어가지고 탁 들어오잖아요. 그렇죠. 3지, 4지 이상의 중력의 어떤 압박을 받으면서 들어오는 건데. 근데 그분 같은 경우에는 그런 이제 우주여행을 하는 시대는 그런 거 전혀 없이 그냥 우리 어디 저쪽에 외국에 여행 갔다 오듯이 그렇게 간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그렇게도 볼 수 있는데 어쨌든 그에 준하는 훈련들은 분명히 받아야 됩니다. 훈련을 받긴 받아야 돼요? 맞습니다. 네. 그거는 좀 아닌데 그럼 너무 조건이 까다로워지는 거 아닌가 싶은데요. 근데 이거 궁금증에 있어서 물어보는 건데 우주여행 갈 때 우리 외국 여행 갈 때 여권 같은 거 가져가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주여행을 만약에 하게 된다 그러면은 우리 한국 여권 갖고 가야 되나요? 일단 다행히 아직은 여권도 필요 없고요. 따로 비자를 받거나 이럴 필요가 있는데 필요는 없는데요. 하지만 문제는 뭐냐면 일단 유엔이나 또 국제 우주기구 또 우주물체를 감시하는 이 국제기구에서 우주로 나가는 모든 사람들의 신상 정보를 기록하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 파악하는 거예요? 그럼요. 다 파악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 나라별로 그냥 이렇게
뭐 쏘아 올렸다가 뭐 데리고 오고 이런 거인 줄 알았더니 그거는 아닌 모양이죠. 절대 그렇지 않고요. 뭐 아시겠지만 지금 뭐 미국 같은 경우에도 지금 국제 우주정거장에 사람을 보내려면 러시아의 소유주 로켓을 타고 올라가기 때문에 네. 예, 뭐 희망자는 많겠지만 이거를 타고 올라갈 수 있는 로켓은 많지가 않기 때문에 전부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그 최근에는 이렇게 민간 우주여행이 가시화되면서 좀 새로운 제도를 만들어질 필요성은 좀 느끼고 있는데요. 네, 그렇죠. 그 현존하는 우주법은 그 우주인들한테만 적용되는 법이기 때문에 아마 이제 아마 좀 근 미래에는 이런 뭐 국제 우주 여권 같은 것들이 좀 등장하지 않을까 그런 예상을 좀 해보고 있습니다. 일종의 뭐 나라까지는 아니더라도 네. 무슨 협회 같은 거라든가 그럼요, 필요하죠. 이런 데에다가 신청을 해서 그렇죠. 거기서 발급하는 비자를 받아야 그렇죠. 우주 공간으로 나갈 수 있다. 네네네, 맞습니다. 그거 굉장히 흥미롭네요. 근데 이소연 박사도 와서 말씀하셨지만 우주인이 지금까지 500명이다. 그렇죠. 이렇게 설명했었잖아요. 네. 근데 그 이소연 박사가 경험한 네. 그 우주인, 이소연 박사 같은 우주인하고는 그렇죠.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우주인은 조금 차원이 다른 거죠? 그렇죠. 저희가 지금 말하는 거는 뭐 여행의 개념이기 때문에 약간 민간인 중에서 과학자가 아닌 우주비행사가 아닌 사람 중에서 우주 여행을 한다. 뭐 그런 느낌으로 지금 가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럼 민간인으로서 네. 우주 여행이라는 개념으로 갔다 온 사람들은 얼마나 되는 거예요? 사실 되게 없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이미 7명이 넘는 사람이 자기 사비를 들여서 우주 여행을 갔다 온 경험이 있습니다. 저는 더 많을 줄 알았는데 네. 7명을 굉장히 많게 표현하시니까 이게 네, 많은 사실 건가요? 그렇죠. 많은 거기도 하고요. 그렇게 첫 번째로 그 사비를 들어서 우주에 간 사람이 2001년도인데요. 네. 그 나사 제트 추진 연구소에 근무했던 이 엔지니어 출신의 백만장자였던 이 데니스 티토라는 사람이 네. 왕복 요금으로 2천만 달러를 지불했습니다. 2천만 달러면 얼마예요? 네, 지금 환율로 치면은 약 240억 원 정도. 240억 원요? 네. 돈 많은 분이군요. 네, 그래서 아마 그 당시에 이 티토가 그 우주여행을 하게 됐을 때 네. 사회적 분위기가 이제 재정만 갖추면 누구나 우주에 가볼 수 있다라는 이제 가능성이 열렸기 때문에 많이 이슈가 됐었는데 사실 그 당시에 뭐 나사를 비롯해서 많은 과학자들이 반대를 많이 했습니다. 우주여행이 뭐 돈도 필요하지만 네. 또 우주 비행사에 준하는 또 훈련 과정이나 그런 또 뭐 의학적인 검사들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네. 그냥 뭐 재미로서만 가는 거는 안 된다. 뭐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사실 또 재미난 그 사실이 하나 있는데요. 그 우주여행 비용을 지불한 다음에 뭐 훈련을 받거나 의학적인 검사를 받다가 문제가 생겨도 환불은 안 된다고 하네요. 환불이 안 돼요? 뭐 보험 같은 거 안 들어요? 일단은 그 우주 비행을 하겠다라고 이제 뭐 한 명의 그 탑승객이 정해지면 네. 그거에 준하는 뭐 모든 스케줄 하나의 로켓이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그거에 따른 어떤 리스크 비용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우주복도 200억 원이다 이렇게 얘기하셨을 때도 그렇죠. 그렇잖아요. 그 네. 사람만을 위해서 뭔가 모든 걸 다 그렇죠. 맞춰줘야 되니까. 네네. 그러니까 아무래도 비용이 올라갈 수밖에 없고 그렇죠. 훈련 프로그램도 똑같이 그렇게 네네. 될 것이고. 근데 그 이소연 박사 얘기를 자꾸 안 할 수가 없는 게 많은 우주인이 그 이소연 박사밖에 없어서. 네, 네. 근데 이렇게 우주 여행으로 가는 것하고는 네. 뭐 여행이라고 해서 저기 무슨 달나라 근처까지 갔다 오고 이러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약간 그 우주 여행이라고 제가 오늘 말씀을 드렸는데 이 우주 여행도 약간 올라갈 수 있는 고도 그리고 얼마나 더 멀리 가느냐 이런 거리에 따라서 좀 종류를 나눌 수가 있습니다. 네. 이를테면 그 가장 가까운 거리인 이 준궤도에서 무중력 상태를 경험하는 여행이 있는데요. 이 준궤도는 우주 경계선인 고도 90km 상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90km. 네, 그러니까 뭐 국제 우주정거장이 거의 400km 지점에 있으니까 네. 차이는 많이 나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달 궤도를 한 바퀴를 돌고서 다시 지구로 귀환하는 여행인데요. 쉽게 설명을 드리면 이 준궤도 여행은 국내선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달 궤도 여행은 국제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달 궤도 여행은 이거는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릴까요? 만약에 간다 그러면은 보통 지금 최근에 뭐 이렇게 나온 것들을 보면은 한 뭐 6일에서 7일 정도. 6일에서 네. 7일이면은 꽤 오랜 시간이네요. 그렇죠. 일단 기간이네. 그 뭐 달 표면에 착륙을 하는 건 아니고요. 이렇게 달 궤도로 돌면서 그게 그렇죠. 어디예요? 네. 예. 그것만 생각해도 어마어마하죠. 잠깐 무중력 상태 경험하는 거야. 그냥 네. 뭐 이렇게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는 뭐 사실 여행을 했다고 보기에는 조금 좀 어렵지 않을까 체험 싶거든요. 뭐 경험 정도로 볼 수가 있겠죠. 예, 우주를 좀 더 가까이에서 그렇죠. 본다 이 정도 수준일 텐데 네. 진짜 달 궤도 도는 거는 이거는 만만치 않은 일일 것 같은데. 네. 근데 만약에 이걸 내 돈 내고 달 궤도를 돌고 네. 한 6, 7일 동안 우주여행을 하고 온다? 네. 이거는 아까 250억 말씀하셨나요? 네, 네.
아, 240억 말씀하셨나요? 그렇죠, 네. 240억 가지고 안 될 것 같은데요? 사실 그 초기에 이렇게 그 민간인 우주 여행객이 가능했던 이유는 뭐냐면 그 러시아가 재정적인 문제로 예. 우주 개발에 대한 예산들이 많이 없다 보니까 이렇게 뭐 세계 부호들한테 그렇게 약간 세일즈를 해서 그런 또 연구 비용을 마련하기 위한 수익 사업의 일환으로 시작을 했었는데요. 그래서 뭐 초기 우주 여행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거의 뭐 2천만에서 4천만 달러 수준에 들었는데 네. 좀 전에 말씀드렸던 이런 준궤도 비행 같은 경우에는 약 25만 달러 그러니까 하나로 약 2억 8천에서 3억 정도 네. 그 정도 비용이 소요가 되고요. 그리고 지금 달궤도 여행을 준비하고 있는 기업들도 있는데 여기는 사실 그 딱 얼마다라고 지금 뭐 명명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또 여러 가지 뭐 상황들 변수가 있기 때문에 아마 그 시점에 가서 정확하게 비용이 결정될 것 같습니다. 아직 비용을 몰라요? 네. 아, 비용. 네. 아, 저는 비용이 정해져 있는 줄 알고 네. 아, 그 비용이 얼마쯤 될까 굉장히 네. 궁금했거든요. 네. 거리상으로 좀 곱하기를 해보면 대략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도 싸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아, 그럼요. 그렇게 뭐 멀리까지 몇 배수가 되겠죠. 네.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뭐 그냥 상상할 수 있는 금액이면 1,000억. 그렇죠. 이런 건 뭐 거의 몇십조 재산 있는 사람이나 가능한 일이지 우리는 네. 꿈도 못 꾸는 일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갑자기 좌절감이 느껴지는데요. 근데 이렇게 우주로 여행을 할 수 있다는 것은 네. 이렇게 관광객, 우주 관광객이든 승객들을 태워서 가는 회사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네네. 뭐 그런 면에서 우리 앨런 머스크 같은 네네. 사람, 네. 뭐 스페이스 X 같은, 그렇죠. 제프 베조스 같은 그렇죠. 네. 경우에도 연구를 뭐 한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네. 네, 뭐 우리가 언론에서 봤던 것처럼 이 앨런 머스크랑 그 또 제프 베조스가 거의 똑같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앨런 머스크가 재사용 가능한 로켓의 개발에 성공했던 것처럼 네. 지금 앨런 머스크도 그 뒤를 따라가고 있고요. 그리고 두 사람이 지향하는 이 우주 여행의 컨셉도 모두 달궤도 여행입니다. 네, 그래서 실제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달궤도 여행은 이 지구를 출발해서 약 6일에서 7일 동안 달을 궤도를 한 바퀴를 돈 다음에 지구로 귀환하는 코스인데요. 놀라운 건 뭐냐면 앨런 머스크가 그 2년 전에 실제로 이 달 여행 프로그램에 대해서 실제로 티켓팅을 시작을 했는데 이미 일본의 그 억만장자인 기업가 마이자와 쿠사쿠가 전 좌석을 다 이미 예약을 한 상태입니다. 전 좌석을요? 네. 돈을 얼마 주고 전 대략 한 뭐 7, 8인승 정도가 되는데 네. 제가 아마 그 이전 코너에서 잠깐 언급을 해뒀던 것 같은데 누구를 위해서 전자석을 예약을 했냐면 예술가, 음악가, 화가 이런 주로 아티스트들을 자기가 후원을 해서 같이 가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도 물론 자기가 들어가서 특별한 경험을 하는 것도 좋지만 네. 이렇게 작가의 시선으로 또 그런 인류의 또 다른 어떤 전혀 보지 못했던 그런 달의 모습을 보면 어떤 또 창의력들 또 우리 인류들한테 더 많은 영감을 줄 수 있을지 이런 거를 좀 고민해서 이분이 전자석을 예매를 해서 그런 아티스트라고 함께 달에 갈 계획입니다. 굉장히 멋있다. 네. 이런 생각이 제일 먼저 드네요. 그렇죠. 가서 보고 온 다음에 거기서 영감을 받은 예술가들이 도대체 어떤 작품을 내놓을까도 궁금하고요. 네, 나보다는 저 잘 표현할 거라고 생각을 한 거죠. 아, 그렇죠. 그렇죠. 네. 가서 예술가들이 보고 난 다음에 그걸 문학적으로 표현하거나 그렇죠. 예술적으로 표현할 수 있으면은 네. 굉장히 멋있는 사고가 아닌가 싶은데요. 네. 근데 앨런 머스크하고 제프 베조스에 대해서 네. 사기꾼이다. 네. 그렇게 보는 시각도 있어요. 그렇죠. 뭐 아무래도 그 모든 선구자들이 겪는 그런 어떤 뭐 루머일 수도 있는데요. 꿈파리 하고 있다. 네, 꿈파리를 한다고도 볼 수가 있는데 네. 사실 재미난 일화가 하나 있는데요. 사실 그 처음으로 인간이 이 달까지 갔다 온 거는 우리가 아폴로 11호를 많이 생각하는데 네. 아폴로 8호가 달에 착륙은 안 했지만 거의 마지막 테스트 비행으로 달궤도를 비행하고 돌아왔기 때문에 네. 아폴로 8호가 첫 번째 우주 여행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 당시에 그 사회적 여파가 되게 컸는데 재미났던 게 뭐였냐면 그 미국 항공사였던 그 팬텀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네. 이 회사가 첫 번째 달여행 클럽이라는 회원 클럽을 만들었습니다. 아, 그 당시에요? 네, 근데 그 당시에 회원이 10만 명이 넘었다고 합니다. 10만 명요? 네, 기술적으로 달에 갈 수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네. 10만 명이라는 사람이 거기다 회비를 내고, 그리고 회원 카드를 발급을 해주고 언제라도 우리가 달에 갈 수 있다. 일종의 투자를 유치한 그렇죠. 거네요. 네,
뭐 그런 것들을 보면은 뭐 그 당시에도 그런 게 있었는데 사실 지금은 뭐 사실 기술적으로는 이미 두 회사가 거의 뭐 아주 완성도 높은 네. 기술들을 만들어냈고 뭐 실제적으로 어쨌든 뭐 좀 더 추이를 봐야 되겠지만 아무래도 눈에 보이는 게 있다 보니까 네, 뭐 그냥 무조건 투자 유치하기 위해서 네, 저렇게 뭐 그렇게 거창한 수 있죠. 꿈을 내세워서 네. 끊임없이 투자자를 유치한다. 그렇죠. 그런 면에서 네. 너무 부풀린 거 아니야라고 하는 의심의 목소리가 있어서 네, 제가 그런 면도 말씀드린 있을 겁니다. 거고요. 네. 또 아까 선구자라고 말씀하셨으니까 네. 선구자들은 항상 몽상가에 가까운 측면도 좀 있고요. 그리고 이 버진 갤럭틱 네. 이 영국의 사업가 리처드 브랜든이 설립한 이런 회사도 있다면서요? 네. 그 사실 이 앨런 머스크랑 제프 베조스가 지금 거의 뭐 그 라이벌 구도로 가고 있긴 하는데 네. 사실 본격적으로 그 2000년대 들어와서 이 우주 여행을 본격화시킨 거는 이 리처드 브랜든입니다. 실제로 이 리처드 브랜든은 이 버진 갤럭틱을 만들어서요. 이미 실험 비행도 마쳤고요. 그리고 뉴멕시코 사막에다가 스페이스포트 아메리카라고 불리는 우주 공항도 이미 완공을 했습니다. 우주 공항요. 네, 공항을 만들었는데 예. 사실 그 앨런 머스크랑 제프 베조스랑 이 리처드 브랜든이 다른 건 뭐냐면 스페이스X랑 블루 오리진은 로켓에 우주선을 실어서 우주로 나가는 건데요. 이 리처드 브랜든의 방식은 커다란 그 대형 수송기에다가 우주선을 달아서 중간 정도의 가속을 한 다음에 분리를 시켜서 조금 더 높이 올라가는. 새총처럼 그렇죠. 어느 고도에 갔다가 새총처럼 맞습니다. 착 쏴서 올라간다고요? 네. 더 높게. 그러다 보니까 어찌 보면 뭐 가성비라든지 실제 그러네요. 어떤 현실화 측면에서는 리처드 브랜든이 더 선구자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도 달까지 못 가잖아요. 그렇죠. 그거 한계는 있죠. 그런 네. 차이는 있지만 어쨌든 우주여행은 가능하다. 네. 이런 말씀인데요. 만약에 우주여행이 상용화된다면 네. 여행 가이드 같은 우주 가이드도 좀 생기지 않을까요? 네, 실제로 그 비행기에 기장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그 우주여행이 상용화된다라면 아마 테스터 파일럿이라는 어떤 그런 우주여행 가이드가 생길 건데요. 이 테스터 파일럿이라고 하면은 그냥 우리가 지금 생각하시는 우주 비행사 출신이라든지 공군 조종사 출신들이 아마 이 역할을 수행을 하게 되고요. 그런 기술적인 면뿐만 아니라 그 안에서 여러 가지 상황들을 그렇게 매니지먼트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될 겁니다. 옛날에 이거 너무 옛날 얘기인가? 네. 그런 거 있잖아요. 우주로 막 쏘는데 네. 속 울렁거리세요? 그럼 봉투 네. 갖다 주고 조금 있으면은 여기 그 귀 밑에 네. 이거 붙이셔야 돼요. 뭐 이런 네. 거 안내해 주는. 그렇죠. 그리고 저기는 어디입니다. 그렇죠. 이렇게 네, 설명을 해주시겠죠. 생각만 해도 좀 흥분이 되는데요. 이 우주여행은 그렇지만 아무나 할 수 있는 건 또 아니잖아요. 네, 그렇죠. 조심해야 될 부분들도 많을 거고 우려되는 점이 있지 않겠어요? 일단은 사실 그 가장 우려되는 점은 뭐냐면 뭐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겠지만 지금 너무 많이 우주 공간에 뭐 위성이라든지 그런 뭐 우주선들의 잔해들이 많이 떠다니고 있잖아요. 네. 우주 쓰레기라고 불리는 그런 것들을 점점 가속화시키는 건 아니냐. 지금 기존에 있는 것도 되게 문제인데 이렇게 더 많은 왕래가 되면 뭐 그런 부분들 또 사회적 책임들까지도 또 우리가 같이 좀 고민을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나가는 분의 건강이나 이런 것보다는 오히려 우주 쓰레기가 더 문제될 수 어쨌든 있군요. 그게 장애물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또 많은 또 이슈들이나 사고들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근데 마지막으로 제가 우주여행이 상용화된다면 진짜 네. 티켓 끊을 생각이 있으세요? 물어보려고 그랬더니 네. 돈이 안 돼서 지금 못 물어보겠어요. 사실은. 네. 근데 지금 뭐 이미 뭐 2억까지 내려왔으니까요. 네. 조금 더 한 내려가죠. 진짜 끊으실 거예요? 저는 뭐 그때 상황을 봐야 되겠지만 일단 이소연 박사님 말처럼 우주 공간에서 지구를 한번 내려다보고 싶은 그런 꿈은 가지고 있습니다. 멋있습니다. 네. 오늘은 어떤 곡을 좀 소개해 주실까요? 네, 오늘은 그 Fly Me to the Moon이라는 노래인데요. 많은 분들이 아시는 노래인데 그 아폴로 11호 비행사였던 이 버즈 올드린이 달 표면에서 다시 이륙을 할 때 그 우주선 안에서 이 노래를 틀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 원곡 버전은 이 프랭크 시나트라가 불렀는데 오늘은 싱가포르 출신의 그 가수인 올리비어 왕의 버전으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문경수 탐험가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모바일 상품권 당첨자는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하실 수 있도록 올려두겠습니다. 홍가리 유람선 사고 아직도 좀 생사를 알 수 없는 분들이 많은데요. 빨리 구조 작업이 좀 잘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끝곡 Fly Me to the Moon 들으시고요. 전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사평론가 김성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